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치매 약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요, 이 약을 맞아도 이미 망가진 기억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더 나빠지는 속도를 아주 조금 늦추는 정도일 뿐입니다. 최근에 나온 항체 치료제는 1년 치료비만 2,700만 원에서 3,7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뇌 영상검사, AMR, 아이 정밀 진단 비용까지 합치면 1년에 1억 원이 훌쩍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인지 저하 속도를 27% 정도 늦추는 수준에 그치고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무서운 부작용 위험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매일 식탁 위에서 누구나 챙길 수 있는 평범한 음식만으로 인지 저하 위험을 최대 39%에서 54%까지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값으로 따지면 1년에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효과를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상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다루어 왔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작용 걱정도 전혀 없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비싼 치매 약이 실제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식습관에서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뇌를 지켜주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음식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조리법 3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장바구니가 달라지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싼 약일수록 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다릅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입니다. 이름도 어렵고 원리도 복잡하게 들리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린 신경세포는 이 약으로 절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약이 하는 일은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정도입니다. 이건 마치 이미 다 타버린 집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꺼지지만 무너진 기둥과 까맣게 탄 벽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집은 이미 망가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은 불이 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나기 전에 전기선을 점검하고 가스를 잘 잠그고 소화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처럼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세포가 죽기 전에 미리 영양을 채워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식습관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음식에 자꾸 소금을 더 넣으시는데 본인은 짠지 전혀 모르시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식이 왜 이렇게 싱겁지 하면서 계속 간장이나 소금을 더 넣으시는 모습이요. 이건 단순히 입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맛과 냄새를 느끼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먼저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갑자기 한 가지 음식에만 집착하시거나 평소와 다르게 폭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뇌에서 식욕과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함께 약해지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신다면 병원에서 한번 정밀하게 검진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발견할수록 그만큼 대응할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검진을 받든 안 받든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은 약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매일 꾸준히 쌓이면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뇌를 지키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 그리고 브로콜리입니다. 왜 이 채소들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비타민 K와 루테인 엽산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나이 드는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가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입니다. 같은 연세라도 어떤 분은 기억력이 또렷하고 어떤 분은 깜빡깜빡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브로콜리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뇌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특별한 통증도 없지만 마치 장작더미 속에 숨어있는 작은 불씨처럼 뇌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그 불씨가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으니 푹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끓이면 좋은 영양소가 물에 녹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데치거나 가볍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를 무칠 때 꿀이나 설탕을 넣어 달게 만드는 습관도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소금 약간이나 들기름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아직도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달걀의 진짜 가치는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기억력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 뇌가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 쓰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인 셈입니다. 또한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쇠가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새우는 것처럼 우리 뇌세포도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손상되는데 레시틴은 그 속도를 늦추는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달걀 1개 정도를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삶은 달걀도 좋고 계란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른자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소와 달걀만 잘 챙겨 드셔도 뇌 건강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우유와 요구르트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이게 정말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유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뇌세포가 세월과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는 보호막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가 있는데 이것이 손상되면 뇌세포도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공급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꾸준한 유제품 섭취가 노년기 인지 건강 유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거창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오르는 우유 한 잔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면 놀랍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우유나 무가당 요구르트면 충분합니다. 따뜻하게 데워 드셔도 좋고 플레인 요구르트 형태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음식은 호두를 비롯한 견과류와 닭고기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호두의 떫은 맛이나 단단한 식감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자주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호두를 잘게 부숴 무가당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섭취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호두를 챙기기 어려운 날에는 닭가슴살이나 오리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단백질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뇌세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어르신들 가운데는 생각보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집을 짓는데 벽돌이 부족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재료가 부족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과 뇌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조금씩 더 챙기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달걀, 우유와 요구르트, 그리고 호두와 닭고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이야말로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 그리고 카레의 원료로 잘 알려진 강황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식물성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많은 영양소와 달리 혈관과 뇌 사이의 보호 장벽을 통과해 뇌 조직 가까이까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청소가 거실까지만 가능하다면 안토시아닌은 집 안 가장 깊숙한 방까지 들어가 먼지를 닦아주는 청소부와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는데 안토시아닌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물질입니다. 커큐민은
뇌 속에서 좋지 않은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는 과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커큐민을 뇌 건강을 위한 중요한 식물성 성분 가운데 하나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커큐민이라도 그냥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카레를 자주 먹는데 왜 효과를 못 느끼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료는 있지만 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큐민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흑후추를 약간 곁들이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칠 때 강황을 소량 넣고 들기름과 함께 버무리거나 요리에 강황을 사용한 뒤 흑후추를 살짝 뿌려주는 정도만으로도 훨씬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멈추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 K와 루테인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푹 끓이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고 꿀이나 설탕을 넣어 달게 무치기보다는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달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노른자를 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히려 노른자 속에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고 레시틴은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개 정도는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우유와 요구르트입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섭취는 노년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하루 1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호두와 닭고기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하고 닭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만약 호두의 떫은 맛이 부담스럽다면 무가당 요구르트에 곱게 부숴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더 챙겨 드시는 습관은 뇌 건강뿐 아니라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블루베리와 강황입니다. 베리류에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강황의 커큐민은 뇌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분들입니다. 특히 강황은 그냥 먹는 것보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그리고 흑후추를 약간 곁들여 섭취하면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거나 함께 피해야 할 음식을 모르고 드신다면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애써 식단을 바꾸면서도 이런 부분을 놓쳐 아쉬운 결과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하루 식단에 맞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통곡물 빵 2조각의 노른자를 포함한 달걀 프라이 하나 또는 살짝 데친 토마토를 곁들여 보십시오.
여기에 저염 치즈 한 장과 잘게 부순 호두를 올리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시면 한 끼 식사만으로도 달걀과 견과류 건강한 지방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콜린과 비타민 E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뇌가 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전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삶은 닭가슴살을 한 입 크기로 썰어 양배추와 당근채 위에 올리고 올리브유를 가볍게 곁들여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소도 지방과 함께 흡수되어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점심에 단백질을 든든히 챙기면 오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몸의 근육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콩밥을 선택하시고 오징어 숙회나 생선구이 한 토막, 그리고 들기름으로 가볍게 무친 시금치 나물을 싱겁게 곁들여 보십시오. 저녁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과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밤사이 집안 청소가 이루어지듯 뇌도 휴식하는 동안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간식입니다. 무가당 요구르트에 블루베리와 딸기, 그리고 아몬드 한 줌을 넣어 드셔보십시오. 오후가 되면 몸과 뇌는 하루 동안의 활동으로 인해 피로와 산화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견과류의 비타민 E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하시면 따로 특별한 건강식품을 찾지 않으셔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식품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속 드시던 것들 가운데 의외로 뇌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도 있습니다. 3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물을 무칠 때 꿀이나 설탕을 넣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맛이 나면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제된 당분을 자주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좋은 채소를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지나친 단맛을 더하는 것은 공들여 지은 집에 마무리 공사를 소홀히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제만 믿는 습관입니다. 오메가3나 셀레늄 같은 영양제만 꾸준히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특정 영양소 한 가지만 따로 섭취하는 것과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자연식품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뇌 건강은 한 가지 성분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실제 식탁 위에 올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3번째는 가공치즈와 버터, 그리고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맛은 좋지만 자주 섭취할 경우 건강한 식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횟수를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음식이 계속 싱겁다고 하시며 소금과 간장을 자꾸 더 넣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병원 검진을 받아보니 초기 단계의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채소를 드시고 점심에는 닭가슴살과 채소를 곁들였으며 저녁에는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과 생선을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무가당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도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약 석 달이 지난 뒤 가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음식간도 예전처럼 맞춰 드시고 대화할 때 표현도 더 또렷해지신 것 같아요. 물론 한 가지 음식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식탁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생활 습관의 시작이 되었고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비싼 치매 치료제도 이미 손상된 뇌세포를 되돌려 놓지는 못합니다. 더 나빠지는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추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둘째, 녹색 잎채소와 달걀 우유와 요구르트 견과류와 닭고기, 그리고 베리류와 강황,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식탁 위에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보약도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들이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채소는 푹 끓이기보다 살짝 데쳐 드시고 꿀이나 설탕 같은 단맛은 줄이시고 강황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셔야 몸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식의 가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좋아하는 반찬은 따로 챙겨두고 좋은 음식이 생기면 먼저 자녀와 손주들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면서도 괜찮다고 웃어 넘기셨지요. 그렇게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내 몸은 늘 뒤로 미루어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식탁 위에서 내 뇌를 지키고 내 기억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킬 차례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실 때 시금치 한 단 달걀, 한 판 블루베리, 한 봉지, 그리고 요구르트 몇 개만 장바구니에 담아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의 보물 창고이기도 합니다. 부디 오래도록 건강한 기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 가운데 어떤 음식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지 또는 이미
드시고 계신 음식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